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그 제품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개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픈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오픈리스 자체가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회사 밖에 같은 파트너들도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영어로 You're brilliant, you're hired 쓰는데요. 그 현명한 인재, 당신은 고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픈되어 있는 environment에서 그리고 작은 팀들이 그리고 또 수평적인 조직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인터뷰 프로세스 자체가 타 회사하고 많이 틀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고용을 하는 매니저가 자기가 고용할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내 인터뷰 방식 자체는 절대로 위에서 밑으로 뽑는 그런 인터뷰만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도 인터뷰를 하겠지만은 그 일을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사람 또는 다른 팀에서 하는 사람, 그 밑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같이 피어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다 종합적으로 받아갖고 그래서 하이어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는 지금 이제 고용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위원회는 저희 회사 CEO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창업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임원 보드가 되고요. 이분들은 그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뽑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력서 그리고 경력 사항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커졌을 때는 그 높이 있는 임원일수록 점점 그 사람을 뽑는 데서 멀어져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커졌으니까 내가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사람 뽑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틀린 거죠.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였을 때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 모든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는 16,000명이 넘어가는 큰 조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결정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날에 했던 결정을 갖다가 대신 해줄 사람을 뽑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007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License to Kill이 아니라 여기서는 License to Pursue Dream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꿈을 따라가고 꿈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허용하는 조직입니다. 다른 회사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해라. 좋은 일이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말은 참 쉬운데요. 그렇죠? 우리가 데드라인 있는 걸 맞춰야 되고 여러분도 숙제하시다 보면 그렇죠? 데드라인 있는 게 있잖아요.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다 보면 사실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를 쳐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꿈을 계속 원하던 대로 계속 펄스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도대체 그 당장 내일 급한 일 때문에 내 꿈을 깨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70, 20, 10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 70, 20, 10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십니다. 그 70, 20, 10이라고 하면요. 70은 내 시간을 100이라고 놓고 생각했을 때 70의 시간은 나한테 가장 코가 되는 또는 다시는 핵심 영향이 되는 부분에 써라. 그리고 20%는 나의 가장 그 코어에 해당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도움을 줘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일을 해라. 그리고 10%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데드라인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쉽게 얘기하면 저희 쪽에서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4일은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고 하루는 내 20% 프로젝트, 10%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일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원해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잘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아직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그리고 써보신 이 프로덕트들은 제품들은 많은 부분들이 소위 가는 이제 20% 프로젝트, 10%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에서 만들어라 해서 만든 제품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만들고 싶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제품들이 결국에 가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덕트가 됐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이디어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 저희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디어는 쥐어 짜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영감을 받았을 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동료가 되든지 또는 밖에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제품 중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acquisition, 인수를 통해 얻은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얻은 것들 자체가 하나의 제품을 얻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인수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내에도 이제 사업을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팀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히 엔지니어링 팀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누구도 이 제품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갖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이 제품을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데이터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은 팀들을 많이 운영하고요. 다시 얘기해서 16,000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3명 또는 많게는 10명 조직으로 다 나눠져서 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뭘 해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다 창의적으로 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들이 어떤 목표를 일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남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이노베이션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회사가 정치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환경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갖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